무사셋. 안녕하세요. 일과 사람 사이의 균형을 지키는 무사, 노무사 안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생활 속 법률을 풀어드리는 무사, 법무사 김청산입니다. 안녕하세요. 꼼꼼함을 바탕으로 재산을 지켜주는 무사, 세무사 조영진입니다. 노무사, 법무사 세무사. 셋이 모여 무사 셋입니다. 셋입니다. 무사셋. 저희는 오늘도 상승기류에서 공간을 협찬마다 촬영하고 있습니다. 잘 설명하고 오늘도 있습니다. 네, 협찬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사랑로 28길 12-1 지하 1층 영등포 구청역 바로 근처입니다. 협찬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저희 영상이 나가는 날에 맞는 컨텐츠를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근로자의 날. 알고 계시네요. 근로자는 아니지만, 네. 근로자의 날. 그러면 당연히 근로자의 날이 이제 5월 1일이다라는 거는 네, 다 알고 계시니까. 그쵸. 네네. 이게 사실 저희도 이 실무를 하면서 근로자라는 용어하고 그다음에 노동자라는 용어하고 뭐가 맞는 거냐, 뭐를 써야지 뭐 조금 더 뭐 어떠냐 막 그런 갑론을박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근로라는 단어와 노동이라는 단어를 이게 사실은 이제 근로자 입장, 그러니까 노동자 입장에서는 노동자라는 말을 써야 된다, 노동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근로자들은 그렇죠. 노동자. 근로자 또는 노동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근로는 약간 이제 내가 어떤 누군가의 지휘 명령을 받아서 약간은 수동적으로 나의 노동력을 이렇게 제공해 준다라는 약간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정확하게 딱 그런 정의로 나와 있는 건 아닌데 그런 의미로 약간 해석이 되고. 한자로 따지면 부지런한 근자가 들어가는 거니까 네. 이를테면 어떤 회사나 조직의 충복으로서 위에서 주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좀 수동적인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 네네. 노동자라는 말을 쓰면은 좀 약간 사회민주주의적인 어떤 그 만국의 노동자의 단결하라 뭐 그런 어떤 구호가 연상되는 약간은 좀 전투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뉘앙스 차이가 좀 있지 않나. 이날 일을 하면 그렇지. 네, 뭐 돈을 1.5배로 줘요. 그치. 유급이에요, 뭐 무급이에요. 이런 거에 사실은 훨씬 더 그쵸. 관심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달력상에 이제 빨간 날이라고 부르는 네네. 그런 날과 동일하게 이 근로자의 날도 뭐 빨간 날, 유급 휴일이라고 부르는 그런 날에 해당이 될까요? 될것 유급일까요? 무급일까요? 네. 그러니까 근로자 날 아닐까요? 토요일 공휴일은 일을 안 하는 대신 급여도 안 받지만 노동절에는 쉬지만 급여를 줘야 된다. 그래서 유급 휴가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 근로자의 날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이 근로자의 날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정말 별의별 법률이 다 있죠. 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부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일을 하지 않아도 네, 돈을 받는 날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돈을 받으면서 하는 휴가 이렇게. 그렇죠. 사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그러면 또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 네. 유급 휴가니까 쉬는데도 급여를 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정상 그날도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대가리 더 줘야 되겠네. 만약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근로자에 나와서 일하면 돈 더 줘야 돼요? 일단은 그 근로자의 날이 유급 휴일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근로기준법 상의 휴일이란 말이죠. 그리고 근로기준법 상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휴일에 일을 하면 휴일 근로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흔히 말하는 청부사님께서 말씀하신 한 땡땡땡 네, 그것이 이제 휴일 근로 수당 1.5배가 붙은 급여가 지급이 1.5 되는 가 거죠. 그래서 나오는 네네, 거구나. 기본급 위에로. 가산돼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뭐 달력상의 빨간 날이라든지 뭐 근로자의 날이라든지 이런 시즌이 되면 사업자분들이시건 또는 이제 근로자분들이시건 사실 돈에 관련된 걸 어떻게 이제 수당을 처리를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하시고 뭐 다 쉬게 해줘야 되냐 뭐 기타 등등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이 사실은 제일 많으세요.
네. 근데 그것도 일률적으로 다 적용하기는 힘들어서 조금씩은 기준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몇 시간 내라든지 그 이상이 올라가면 뭐 적용이 좀 바뀐다든지 또 흔히 말하는 뭐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 이상일 때는 적용이 되는데 미만일 때는 적용 안 해도 되는 뭐 그런 게 있지는 않나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말씀드렸다시피 뭐 휴일 근로라든지 연장 근로라든지 야간 근로라든지 어쨌든 그 시간을 초과해서 또는 그 시간에 일을 했을 때 조금 더 가산해서 돈을 줘야 되는 그런 규정들은 5인 이상 사업장에 보통은 적용이 돼요. 근데 근로자의 날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네, 사업장이? 모든 사업장에 다 적용이 되고 근로자로서 일을 하는 사람이면 모든 근로자에게 다 적용이 됩니다. 네, 근로자의 날의 그 취지 자체가 어쨌든 이 날은 이 땅의 모든 일하는 근로자를 위한 날을 제정을 했으니 차별 없이 근로자의 날을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을 하겠다라는 그 취지를 이해를 하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근로자의 날 일을 했을 때 제가 이제 뭐 1.5배를 줘야 된다 이런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그 휴일 근로 수당 가산하는 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5인 이하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안 줘도 되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유급 휴일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일을 안 하면 돈을 줘야 되는 건 똑같아요. 네, 그건 그쵸, 똑같아요. 그쵸, 그쵸. 근데 일을 했어요. 일을 했으면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 그냥 5인 미만 사업장은 1배를 추가로 주면 되는 거죠. 네, 이게 약간의 차이입니다. 좀 그렇다. 그래서 어쨌든 돈을 줘야 되긴 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에 조금 더 많은 돈을 줘야 되는군요. 그렇죠. 규모가 큰 사업장일수록 근로자의 복지를 더 신경 쓰라 뭐 그런 취지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이제 그렇게 줘야 된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안 주면은 이게 보통 이제 뭐 안 준다라는 것이 생각이 불순하시네. 이러면 줘야죠. 내가 갑자기 집무사님께서 청무사님께 생각이 불순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뭐 나와서 일을 했는데 뭐 돈을 안 준다. 사실 이런 사업자는 없을 것 같아요. 그 가산 수당을 제대로 적용해주지 않는 사실은 그런 케이스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는 근로기준법 상에 이제 휴일 근로 수당에 가산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 또는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그 벌칙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에 따라서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근로자가 신고하면. 챙겨주지 않으면 근로자가 이제 체불임금 확인을 하듯이 고용노동부 뭐 또 시청 그런 곳에 가서 이제 진정을 넣거나 뭐 신고를 하거나 그렇게 되겠군요. 네. 그리고 이 그 법률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나는 뭐 됐어요. 저 사람 뭐 처벌까지 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은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로자 문제 제기를 하면 처벌을 하는 그런 반의사 규정으로 불벌죄인가요? 맞습니다. 근로자분들한테 잘해줘야겠네요. 어쩔 때는 굉장히 악독한 사업자인 것처럼 말씀하시고 저한테는 불손하다고 하시면서 왜 그러세요? 저는 저희 직원분들한테 잡혀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세무사 사무실은 5월이 굉장히 바쁜 달이잖아요. 맞아요. 바쁜 달의 이제 시작인데 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잘 이렇게 저는 쉬어요. 그렇죠. 월급 근로자, 월급 근로자니까, 잘 즐거운 마음으로 잘 쉬고 오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근로자 날에 대해서 또 좋은 설명 안무사님께 잘 들었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무사 안은지, 법무사 김청산, 세무사 정영신. 셋이 모여 무사 셋이었습니다. 셋이었습니다. 무사 셋